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또 금리 관련된 소식하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소식, 그리고 돈나무 누나의 비트코인 전망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영국, 유럽이 0.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게 보게 되면 유로의 물가 상승률 추이가 상당히 아직도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0.5%를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서 좀 갈리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시위가 이렇게까지 커진 배경은 임금을 올리기가 또 물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말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으로 9개월 만에 최저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애플, 아마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이거든요. 다소 약세 추이를 보여주었는데 1, 2분기 때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잘 받쳐서 주어질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왜 또 설명을 해 주었냐,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하든지 동결 수순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시너지 효과는 모든 위험 자산에 동일하게 어드밴티지 효과를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돈나무 누나의 비트코인 2030년도에 150만 달러 정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여러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훨씬 더 투명해졌고 신뢰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 추이를 받고 있다. 블랙록, 피델리티 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베팅에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렸죠. 아무래도 인플레 대비 정도를 좀 고려를 해서 더욱더 올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좋아하는 구독자와 멤버십 회원님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구독자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그런 이야기를 냉철하게 드리고 싶어요. 소수만 돈을 버는 시장이고요.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쪽은 오히려 그렇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질 좋은 여러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여러 영상 중에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걸 부분만 체득을 하신 다음에 그냥 활용하시고 투자할 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예. 그 사람을 완벽하게 믿는 건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을 상당히 잘 누구와 잘 맞는지 다 꾸준하게 잘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시우드의 150만 달러 돌파는 글쎄요. 저는 이 정도 시장이 나오려고 하면 근거 제시가 또 필요하겠죠. 물론 이게 도움이 주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거래소 대시보드가 생긴 부분으로만 해도 이제 개인이 여기에서 대부분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코인이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 없다, 그걸로 역으로 전략을 충분히 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물량이 나오려고 하면 전체 통화량 추이가 이 기간을 도래하기 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또 파격적으로 내려가든지 QT가 좀 풀리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에 있는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그 통화량에 있는 추이가 조금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나무 누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채가 많은 국가나 그 다음에 신흥국 국가들이 이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구간에 한 2,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내려오고 그 다음에 QT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통화를 또 많이 공급을 해주는 그런
뭐 재정 정책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금이 따른 여러 자산군들의 분포도의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중앙은행들이 있으니 그 중앙은행들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메디블럭이 2023년도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믹스가 200만 개를 뭐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아무래도 유동성이 적은 지금 마켓에 상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더 올라가기가 편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코인베이스에서 투자하고 바이낸스가 상장하지 않는 코인 목록에 이것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에는 어렵고 나는 진짜 이 돈이 없어도 될 만한 돈으로 좀 이렇게 코인 농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보면 여기를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돈은 없어져도 될 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좀 이 가뭄에 콩나듯이 만약에 이걸 좀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개당 10만 원씩만 뿌려두는 효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루나의 권 대표가 94억 원 비트코인을 또 출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권 대표가 갖고 있는 게 대략 한 1,8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출금만 해놓고 어디로 뭐 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레퍼럴 파리 블로거 김장이 벤틀리 사진을 도용해서 또 논란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접목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선물 거래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레퍼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저렇게 레퍼럴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으로 레퍼럴을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세컨 계좌나 친구들 몇 명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냐면 저분들의 부가 많이 축적이 되면 본업을 소홀해집니다. 예. 소홀해져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2010년도 이전과 2010년도 이후 부분으로 그것도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트레이너라고 했던 사람들에 있는 월러 트레이더 분들은 그 길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10년도 이후에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여러 가지 광고와 그 다음에 뭐 여러 형태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입처 조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본업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거래는 이제 여기서도 본인의 평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1년에 거래 횟수를 총 거래 횟수에 있는 표본을 많이 뽑아보신 다음에 1년치 총 수익률 지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도 면밀히 제가 또 팩트,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팩트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거래소가 서버 다운으로 인해서 내가 청산을 당했다, 뭐 했다 이런 것도 운에 있는 내 스탯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내 운에 있는 스케일이 어느 정도 위치도 그것까지도 다 감내하고 어려운 조건의 환경에서도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쪽으로 또 탓을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한 1, 2년 정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러면 평균치가 나올 거예요. 그 평균치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물론 재미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직을 할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상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이런 불장밖에 보지 않고 성장을 했던 거예요. 제가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런 친구들은 요런 장애나만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참고로 거의 1년에 가까워 준할 정도로 길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기간대에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오해에 따른 소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도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락에는 패턴 곡선도 오랫동안 해봐야 이게 이 값도 있어야 되고요. 이 값도 같이 경험치가 있어야 보정이 심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깨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소수만 남게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아도 방어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생활과 이런 쪽은 존중을 해주지만 전직을 하기 위해서면 그만큼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영업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일반 직장인 때려치고 자영업 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서 성공하려고 한다고 하면 쉽지 않는 건 뻔히 아는데 왜 그런 접근성으로 비유를 하지 않는지 전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위에 있는 고소득자에 있는 그런 전직을 좀 꿈꾸고 있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잖아요. 수능 유튜버 분들도 많습니다. 뭐 미미누라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인터뷰를 많이 따요. 그러면 거의 다 뭐 한의사, 의사, 뭐 회계사 이런 쪽입니다. 다 사자. 그럼 상당히 공부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적 투자와 공부량과 본인에 있었던 본업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들어간 노력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시장인데 여기 이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재능꾼들만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직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조금은 그냥 취미 활동으로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그 파이가 높다라고 했으며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그런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기업 수익이 현저히 감소를 하고 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잖아요. 4분기 거니까 작년 게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선방에서 지금 1월달, 2월달 정도 때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마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는 2023년도 1분기 때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계속 수익성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속 추정돼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도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토큰 언락 부분도 1인치 그 다음에 APT, AP 이런 쪽이 또 많고 샌드박스도 최근에 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꼭 한 번쯤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가 연중 인플레 싸움에도 고래들 비트코인 옮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UTXO 지표를 봤는데 사용되지 않은 올렛이 남아있는 비트코인 덩어리를 의미를 하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발표 2월 6일 날 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먼저 테마직군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 숙명에 있다. 그래서 그 리스트도 좀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2월 7일 테스트넷 상하이 업그레이드 활성화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테스트넷에서는 6만 1000명 검증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방어가 됐으니 저는 이거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치명적인 오류 이런 것만 아니면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 NIDIG 채굴기에서 27,000개 양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빚 때문에 청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경제연구소에서는 은행 규제안 도입 시 180조 원 은행 자금이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소 자료를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규제안이 초안만 나왔지 그 다음에 중안 정도는 나와주어야 은행들도 좀 손쉽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쪽에서 실버게이트 지분을 더 많이 늘려버렸습니다. 이쪽은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가장 큰 또 운용사 중에 하나예요. 손가락 5가지 안에는 일단 들어갑니다.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런 지분을 늘렸다라는 건 뭘까요? 아직 규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간접 투자 비중은 늘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손상 차손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저번에 손상 차손 부분으로 인해서 그걸 조금 더 덜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4분기 때 좀 샀다 팔았다 좀 했다라고 했죠. 예, 세금 절세라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스틴 선은 여전히 AI가 좀 핫하니까 AI 쪽으로 또 분위기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2월달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재미가 없고 알트코인 쪽이 여전히 요즘 순환 형태로 많은 펌핑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세에 상당히 둔감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 장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있는 강도가 몇 가지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위험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는 비트코인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알트코인 쪽으로 여전히 계속 베팅을 더 증대를 해서 그 다음 시장 때까지 버틸 것인지 그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